안녕하십니까. 전통할수기연구의 사무처장 서보경입니다. 2024년 2월 월간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간 공방 주제는 깍지에 대한 나의 관심이라는 주제로 태풍정의 이동보 명국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즉시 이동보 명국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 명국님.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말 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에 그 전통 활쏘기 저희 김규은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제가 대표 선수 하면서 느꼈던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돌아서서 쉬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또 이거 하나 하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연구 목적이나 이런 것 등이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갑자기 이 깍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볼까 하고 도중에 우리 김세랑 우리 제가 잘 알고 또 아끼는 저희 동료에게도 많은 또 조언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도 해봤습니다. 도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실측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 국립박물관 파주관이나 또는 부산시에 있는 박물관에 전화를 하면서 거기 있는 암각지 또는 동엽성에서 발굴된 숲각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했는데, 협조는 돼 있으나 이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실측은 좀 어렵다는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는 제가 준비하는 데까지는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또한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중국의 깍지라고 하는 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자료에서 뺐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앞에 표지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던 거, 이런 것 등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중국의 습에 대해서는 발표에서는 빠지겠습니다. 다음 장.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행성군 태풍정에서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달에 육사 화랑정에서 직공을 했고요. 그때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김균 교수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입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정에서 사범과 강원도 대표 선수까지 했고 현재 7단입니다. 네, 다음. 저희 태풍정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는 거는 73년도에 횡성 읍내에 3.1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1 운동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관역을 세우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 중앙에 있는 대로 이전을 했고요. 그때가 이제 2003년도 9월이 창건 50주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기 가서 한 달을 다 뒤져서 태풍정 50주년 공도청기를 제가 혼자 앉아가 만들면서 그런 사진을 찾아서 이제 했는데, 그 관련이고, 맨 끝에 있는 거는 익산 건덕정에 가서 저희들이 5명이서 우리 전통할인 각궁으로 단체전 우승한 데입니다.
여기 80년대 그 계량궁이 들어온 이후에 전국 대회에서 각궁으로 단체전 나가지고 우승한 것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을 우승했고, 그 다음에 그 준우승은 총 이제 두 번을 우승했고, 2등은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대회 수상 정해서 대회 수상하면서 이걸 이제 쭉 정리해 보니까 전국 대회는 단체전은 4회, 준우승은 6회. 근데 그 중에 이제 각궁으로 출전해 가지고 한 것은 두 번 있습니다. 개인전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본회 대회는 총 27회 우승을 하고 준우승 17회, 3위는 20회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저께 한번 총 토탈 해가지고 그 저희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그 단수를 다 합쳐보니까 87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올해 조금씩 올려서 100단을 채워보자 하는 것이 태풍정 사원들의 목표입니다. 다음. 이제 제가 깍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으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깍지,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는 불, 이제 손깍지에서 깍지, 중국은 또 습, 뭐 영어는 던닝,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선사시대 박물관이나 유적지 보면은 통상 이 화살촉 등이 이제 심차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활을 사용했다는 증거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부족이나 시족이 형성 과정이 아니라 그냥 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식인데 그때 이제 활을 사용했다는 것은 화살촉이 발견됐다는 것을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맨손으로 시위를 당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원거리는 아닐 것이고 또는 강한 활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짧은 거리에 수렵이나 좀 약한 이제 뭐 작은 동물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냇가나 이런 데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형태로 아마 기능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씩 인원이 늘면서 어떤 시족이나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형성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가족이나 그 시족 있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활을 아마 사용했을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짧은 거리 맨손으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적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또는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바뀌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손은 당겨서 쏘기에는 원거리는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손의 통증이나 정확성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완전한 국가 형성하는 시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고대 국가 이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되겠죠. 그 목적은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한 지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어떤 정복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아마 이 강력한 무기로서 활이 사용되었을 건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서의 활을 사용하려면은 원거리나 또는 적을 제압하고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기가 되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겨서 오래도록 지사를 하고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려면은 그냥 맨손이나 가죽으로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지탱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동물의 뼈나 또는 동물 뿌리는 나무를 깎아서 엄지손가락을 끼고 그걸 이용해서 실을 당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고요. 이러한 것 등을 가지고 해야만 손가락의 통증도 감소하고 또 정확성이 증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현대에서 쓰고 있는 어, 깍지, 위에는 암깍지, 밑에는 숫깍지 이런 것 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이 중국에서 사용했던 서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원나라 때 이제 해가 쭉 내려오면서 뭐 청나라 때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진, 제가 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이거는 제가 확인했던 거고, 끝에 있는 것은 여기 9점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나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이죠. 요 당시 그 BC 100년에서 AD 300년 그 당시에 그 사용했던 그 깍지입니다. 이게 은과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많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김기영 교수님께서 14년도 그 당시에 제가 육사에 있을 때 그 제가 그 교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것을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보려고 했을 때 이건 실측을 제가 바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실측을 해본 겁니다. 예. 다음. 이 깍지라는 용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세랑 접장하고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그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김진 교수님께 한번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우연찮게 인터넷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깍지는 효종 때 그, 그 시작해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록을 좀 알고 싶어서 그 교수님이나 김세영 실장한테 통화를 해보니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일 이 깍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정조 1년, 이제 정조가 정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효정께서 장군과 신하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효종 임금 때 딱지를 뭐 이제 인터넷에 하는 것,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대수라는 사람이 그 효종 때, 조선 그 후기 효종 때 문신입니다. 그래서 그 효종께서 이 조대수가 끼고 있는 깍지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정조가 다시 정교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요 보면은 깍지라는데 요때 실록에는 깍지가 아니라 각 환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고리 환자인데, 그래서 지금 그 가지고 그 이전에 김세랑 집장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이 환이라는 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표종이 그 중국에 인질로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끼고 있던 것이 지금의 섭, 이런 고리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와서 그 문관들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항상 끼고 그걸 있으라는 그런 것 등을 이야기했을 때,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안깍지, 뭐 안깍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각 환, 고리 형태를 얘기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실제로 환자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알게 됐습니다. 즉 이제 이 정조가 말씀하신 거는 이 깍지는 임금에서부터 무관까지 항상 끼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때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이제 성정을 일기에 보니까 인조 18년, 영조 3년 또는 일승록 등 기록에도 이 깍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훈련할 때 무관들은 항상 깍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또는 결습, 습과 깍지는 항상 가지고 준비하고 곁에 둬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깍지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봤을 때 안깍지와 숯깍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안깍지는 다시 민깍지와 턱깍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턱깍지가 뭐 옛날부터 있은 건 아니고 원래 대표적인 깍지는 민깍지입니다. 민깍지인데 근데 이 깍지가 보니까 그 한국도 그렇고 몽골, 중국 은나라 시대 유물로 이제 발견된 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D 100년에서 BC 100년에서 AD 300년 그때 사용했던 유럽에 사용했던 주물로 된 깍지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사용을 이때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깍지를 쭉 보니까 재료가 이제 물소뿔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은 옥, 상아 그리고 이제 통상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을 이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깍지는 나무보다는 숯깍지 쪽에서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박물관 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숯깍지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안깍지는 그 뿔로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질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는 나무 재질의 깍지가 용이하고 겨울에는 뿔로 된 깍지가 용이 예, 하다 하는 것은 이제 제 경험도 그렇고 사용하는 이제 분들도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 이유가 여름에는 이제 땀이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뿔 같은 경우는 땀을 흡수하는 게 좀 약합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땀을 흡수를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끄러움이 덜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나무는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놔두면은 이 수축되면서 금이 가면서 이게 딱 하고 벌어집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안깍지는 크게 그 민깍지하고 턱깍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안깍지는 과연 그 우리 조선 시대의 모든 그 무관에서부터 병까지 다 사용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우리 김세랑 집장하고 제가 많이 의지를 하고 통화를 하는데 할 때는 아닐 것이다. 임금에서 무관까지는 안팎지를 사용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 뿔로 만드는 이런 것 등이 이 쉽게 뭐 민간 저 밑에 말단 병사까지 사용할 정도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네들은 아마 그 숯깍지는 이 나무 등으로 해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깍지 중에서 민깍지가 대표적인 이제 안깍지 형태이고 특이 없이 매끈한 이제 반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민깍지를 이제 그 연구보다는 예전에 이제 사범할 때 이제 숯깍지도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써보고 민깍지 써봤는데 이 민깍지가 안 좋은 점이 현을 당겨서 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깍지가 그 엄지를 이렇게 이제 굽혔을 때, 그 이제 그 살 부분이 씹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현을 중간쯤 걸어가지고 하는데 이때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그냥 놓쳐버리면은 이 발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등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가죽을 덧대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제 아마 예전에도 조선이나 옛날에도 아마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인데 뭐 그때는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어떠한 다른 형태로 조금 그 보완을 하면서 그 민깍지를 썼을 것으로 봤고요. 이 턱깍지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그 바뀌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깍지보다는 쑥깍지보다는 안깍지가 그 사용을 그 이제 당시 임금들이나 무관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걸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전쟁 칠 때 항상 기마 이제 그 우리가 민족으로서 이제 말을 타고 활을 쏘다가 근접했을 때는 또 칼을 빼들고 이제 그 적과 싸워야 되는데 쑥깍지는 그것을 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여기 시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깍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깍지는 그런 시국의 어떤 그 뭐 기마병이나 이런 그 부대들이 사용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남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물관에서 그 저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 요거는 제가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그 박물관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제가 보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민깍지입니다. 턱깍지는 거의가 아예 없습니다. 다 이런 민깍지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현대인 이제 턱깍지입니다. 다음 쑥깍지는 그 안깍지와는 이제 모양 형태 자체가 이제 다르죠.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검지와 중지로 잡고 현을 당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안깍지와 그 달리 강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겨서 놓기 되게 편하고 오래도록 그러고 그 강궁도 당기기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검지와 중지로 엄지를 압박해서 당기지 않고 그냥 걸어 있는 상태에서 그 쑥깍지의 튀어나온 혀 부분을 이제 검지와 중지로 당겨서 쏘기 때문에 이 편리, 그 다음에 효율, 그리고 힘이 덜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칼이나 창을 바로 전화해서 그걸 잡고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고 사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선실록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런 형태의 깍지 이야기는 있는데, 쑥깍지를 뭐, 사용했다라는지, 이런 기록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거기 그 실록에도 암깍지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깍지 또는 각환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서 말하는 깍지는 우리가 말하는 암깍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 지금 제가 국립박물관 파주관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깍지를 보니까 안깍지는 9점이 있고 숫깍지가 5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깍지는 조사 이렇게 밑에 보니까 길이 몇 센치, 그 다음에 너비 또는 지름 몇 센치 요것만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숫깍지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숫깍지에 대한 이름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크기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어요. 네. 실제로 분명히 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깍지도 마찬가지예요. 안깍지도 이것이 조선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선시대 딱 그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에서 좀더 연구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정리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시기와 장소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딱 나와 있는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동네읍성 해자 발굴시에 나왔던 쑥깍지, 그 출土했던 쑥깍지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1592년 임진왜란 때 함락 후에 모든 그 은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몰살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해자에다가 그냥 함부로 버려서 파묻어 병장기와 같이 파묻은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조사를 이제 2007년 12월 달에 발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병장기부터 해서 모든 것이 쭉 나왔는데 물론 이제 해골 시신에는 유골도 나왔죠. 근데 거기에 딱 하나 나왔던 것이 지금 중앙에 있는 24번. 여기 이제 제가 부산 그 문화재연구원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책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면서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그 연구원들이 발굴해서 실적하고 했던 그 남바입니다. 24번이라는 게. 네. 그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제 좌측에 보면은 그 30691, 32345 이런 이제 숙각지입니다. 5점 중에서 제가 이제 2개를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것이 크기라든지 이게 어느 시대인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요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요 영월각지입니다. 있는데 대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이 엘크, 사슴 이제 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만드는 깍지 비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태풍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태풍정에는 활을 만드는 공장 그 각국 만드는 공장 3분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공장님이 활도 만들면서 깍지도 만드신 분이 그 신승용 공장이십니다. 올해 이제 82 되시는데 그래서 이분 깍지에 대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박물관 자료를 통한 이제 깍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에 대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깍지, 요 3개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본 건데 제목은 뭐 국적 및 시대별 어떤 제목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영월 깍지입니다. 영월 이제 우리 군사들이나 지금 이제 우리 연구하시는 이제 우리 회원들 이런 저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깍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자기한테 맞는 깍지를 만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장비나 실력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깍지 만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깍지를 구매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신성용 공장은 사실 각궁보다는 깍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은 영월에서 가장 유명한 그 양복점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IMF 때 양복점 문을 닫으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활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제 손기술이나 솜씨가 좋다 보니까 그 깍지, 그 다음에 각궁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각궁보다는 깍지가 더 유명합니다. 이분에게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분께 직접 와서 깍지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 김제 홍심정에서 올 때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섬, 인천, 뭐 서울은 뭐 거의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 번 써본 분들은 꼭 직접 차를 몰고 오십니다. 물어보니까 이구동성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 써본 사람은 이분한테 깍지를 반드시 맞춰본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활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허리 이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수술까지는 지금 연세 너무 많아서 못 하시는데 거의 뭐 그 척추 그 주사 그다음에 한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따님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인터넷 주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은 이제 거의 안 만드시고 이제 깍지로 소위 삼아서 깍지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 깍지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요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제 유심히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장비는 꽤 많습니다. 보니까 전동 드릴부터 사포까지 이렇게 쭉 필요하고요. 재료는 이분이 하는 것은 뭐 다양합니다. 그 약하지 않고 강한 그런 어떤 재료는 다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물소불, 엘크, 원목, 나무로 저는 나무 그 깍지를 되게 선호합니다. 암깍지를. 근데 대추나무, 회양나무, 흑단목과 유차목은 수입목입니다. 수입목인데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물소불이나 대추나무, 회양나무 이런 깍지를 만드는 데는 그 한 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계속 앉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구매자가 직접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손에 맞추고 다시 또 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쏘아 보면서 뭐 이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1시간 반 하면은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근데 흑단목과 유청목은 너무 이 강합니다. 이 나무 자체가. 그러고 좀 특이한 거는 이 기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이나 이런 거로 하면은 이 홈이 척한다 이런 것들이 떡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2시간, 2시간 반 이래 걸립니다. 그래서 흑단목이나 유청목은 한 두 명이나 한 3명이 이렇게 신청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하루 만에 다 못 하시는, 너무 힘들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장비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밑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자가 와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깍지를 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측에 있듯이 그 재료를 바이스에 고정해서 이 전등들이 드릴인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드릴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이제 홀스를 부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최적화된 드릴이 따로 그 있더라고요. 그 요로 이렇게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육절기 이게 이제 고깃집 가면은 그 저기 소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자르는 이런 기계입니다. 육절 골치기.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아까 구멍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깍지, 숫깍지에 따라서 기본 본을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 톱입니다. 톱.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톱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연마를 하는 여기 이제 연마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사포입니다. 사포로 이렇게 띠 형태로 된 사포가 있는데 이걸 쭉 갈아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이제 장인의 노하우입니다. 이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놓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오랜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드시더라고요. 끝나면은 이제 그 로터리 바라는 이제 그 부속품이 있는데 이걸 전동 드릴에 다시 바꿔 끼웁니다. 끼워서 안에 있는 구멍을 그 구매자 손가락에 맞도록 타원형으로 다시 구멍을 이제 조금씩 넓히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맞춰가지고. 여기 보통 한 3회, 아까 얘기했지만 수입목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회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넓혀서 그 사람 엄지손가락에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는 거죠. 다음. 이제 깍지가 한 70% 완성이 이제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표면을 이제 그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소형 칼, 이 칼은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중앙이 지금 칼로 쓰는데 이제 약간 잡티나 이런 것이 울퉁불퉁한 게 있습니다. 이 사포로 바로 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칼로 다시 한번 그 전체 주변을 매끄럽게 이제 먼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줄이나 그렇 이제 다시 정리하고 마지막에 사포를 가지고 표면을 닦는데 이 사포가 1000번 그러니까 400, 1000, 2000 이렇게 번호 이렇게 사포 번호가 있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광날 정도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이 되면은 이제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구매자에게
계속해서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등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맞추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온 궁시를 가지고 저희 정에서 한 순 정도를 내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괜찮습니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 광택제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라인더로 광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깍지 외부는 이제 광택제를 발라서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안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왜냐면은 안에도 그렇게 발라버리면은 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왁스 형태의 이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끌립니다. 그래서 광택제는 안에는 바르지 않고 이제 밖에만 이렇게 바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목이나 흑단목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걸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몇 분인가 구매자 손에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자에게 넘겨줍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물소풀과 그 나무로 만든 깍지 차이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숲깍지는 해당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안깍지 같은 경우는 이 폭, 두께 이런 것 등이 이제 가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고 떨어뜨렸을 때 깨질 확률도 있고 그렇지만은 쑥깍지는 자체가 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BC 100년에서 AD 300년대 깍지입니다. 전 지금도 이 김기훈 교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냥 표고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측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돈을 한 30만 원을 그 당시에 한 2013년도 그 당시에 10만 원, 한 15만 원 가지고 표를 했는데 그걸 결국 뜯어내고 찍었던 거는 사진을. 돈은 정말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을 제가 직접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재미였고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국가 지금 이 BC 100년에서 AD 300년이 어느 시대인가를 해봤더만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거의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그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여, 동부여 뭐 요때 그다음에 삼국시대는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그 과정 그런 시기였고 중국으로 보니까 송나라 그전 뭐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정도 그런 아마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럽 쪽에는 이 시기는 제국이라는 이제 시기를 가진 거였죠.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튀르키예인데 그때가 아마 오스만 제국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마 그때 같습니다. 재료가 그 아시아에서 통상 그 사용하는 물소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물소풀이 조선이 들어 귀했기 때문에 향각, 우리가 쓰는 이제 우리나라 뿔로도 이제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보니까 동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금은 없었습니다. 금이 있었으면 전 대박이었는데 금이 아니라 동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수작업보다는 이건 주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깍지와는 다르게 중국의 습도 비슷하지만은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사진에 있듯이 로마, 페르시아, 터키 이래 보면 다 이렇게 그 어떤 꽃, 구름 또는 어떤 형상이 좀 특이한 이런 문양 이런 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다 대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주문했구나. 그러면은 이런 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아마 병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어떤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장군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안깍지하고 저는 요 한번 끼워봤습니다. 끼워봤는데 우리나라 안깍지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듯이 크기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뒤에도 놓지만은 우리나라 깍지는 타원형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엄지손가락 양쪽에 걸 수 있는 그런 것 등을 계산해서 이렇게 깎고, 그러고 엄지손가락 위에 핏줄이 나중에 압박을 받아서 그 피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타원형을 해서 숨구멍을 내는 공간적 어떤 이런 어떤 그 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요거는 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당시에 썼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 그 유럽 사람들이니까 엄청 손가락이 컸겠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달랐을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가죽이나 이런 것 등을 보조로 사용해서 끼지 않았을까. 근데 거의 원형에 가까운 깍지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거는 좀 사용이 엄청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이도 완전 다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고 세랑 씨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이제 철종임금 어진 속에 안깍지 여기 사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복원 중간에 있는 거 복원인데 그 앞에 복원되기 전에 그다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복원 이게 반이 훼손된 거 이런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복원 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복원 후에 전체적인 사진에 특이한 것이 깍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깍지가 이게 이제 조선 이제 후기 이제 그 시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는 깍지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깍지가 아마 컸을 겁니다. 크거나 조금 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간색 보조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두르고 그 깍지를 끼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진 중에서는 유일하게 구군복, 예전에 융복이라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유일한 그런 어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는 자궁이고, 그리고 앞에 실록에 보듯이 이 깍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실록의 임금, 이제 이런 왕들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분들도 깍지를 끼우고 팔을 이제 섭사를 할 땐 이렇게 해석 가능성이 크고 항상 몸에 지니고 정교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깍지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안깍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동래엽성 해자 발분항 시스템의 깍지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보면은 조선 전기고 이게 이제 선조 25년 이제 임진왜란 당시죠. 저는 이걸 이제 하면서 유튜브를 한 되돌려 봤어요. 충격과 눈물이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자에 그 붙여 있던 유골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왜군들이 악랄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골, 갑옷과 화살총, 무기류 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 등이 온전하게 보존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해자가 물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물이나 이런 것 등이 계속해서 파묻혀 있는 쓰면서 오랫동안
이 현대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이 이제 습거나 또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우리가 나왔던 이 숙각지 한전도 그러한 것 때문에 나왔을 거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설명했던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대성으로 칭송한 이제 외군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 이거는 정예군이죠. 들어와서 거의 뭐 한나절도 안 됐죠. 성이 함락되는데 원래 그 보면은 5월이 인진해란 그런데 4월 15일은 선봉입니다. 얘네들이 그냥 소리 없이 들어와서 시작된 때가 요때거든요. 그러고 부산진이 거의 추풍낙엽처럼 그냥 휘몰아치면서 넘어가서 얼마 있다가 동래성도 거의 한나절도 안 돼서 결국 함락되는 그런 겁니다. 끝까지 항해했던 5천 명 많은 사람들이 몰살됐는데 그 일부 시신을 그 해자에 이렇게 버려서 파묻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3살, 2살 된 애기들도 근데 그 두개골에 칼자국도 있었고 구멍도 있었고 이런 것 저런 것 등이 같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발굴된 것이 지금 보시는 숙각지입니다. 이 숙각지를 잘 보시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주관 거기에 5개 숙각지가 있는데 그 5개 숙각지는 지금 우리가 쓰는 숙각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딱 하나 틀린 것이 지금 동래읍성에서 발굴된 이 숙각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숙각지나 지금의 우리가 쓰는 숙각지는 그냥 거의 보편적인 건데 지금 이 숙각지는 위에 돌출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 이 모든 면이 보면은 우리 엄지손가락을 굽혔을 때하고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안깍지를 꼈을 때 유사하다는 것. 이런 것 등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그런 특이한 깍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관심이 사실 요거 이 두 번째 관심을 갖고 요걸 한번 책을 써보자고 했던 것이 요 깍지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김사랑 접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 형,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 정말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시간 되면은 부산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보면은 경남문화재연구원 제가 직접 전화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책 받고 난 뒤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길이 6.2, 혈결이 3.3, 손가락 구멍 직접 2.4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뭐 있는가 싶어서 전화하고 했는데 한 두 분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이게 다랍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좌측에 있는 게그 동네 읍성에서 발굴된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이 총 5점인데 그중에 이제 좀 특이하고 예쁘게 생긴 거 3점을 별도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뒤에 그 엄지손가락을 넣는 부분, 링 부분,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깍지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그는 부분과 현을 그는 부분, 이 부분의 각도나 길이나 이런 것 등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쓰는 거. 단지 좀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이 혀 부분이 좀 길다는 거, 그 다음에 좀 가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머리 부분,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링 이 부분이 좀 예술적 감각으로 좀 특이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좌측에 있는 동엽성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 제가 이제
앞에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요 그 동엽성 사진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부적으로 그 도면을 이렇게 그린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이제 캐드를 이용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세랑 집장하고도 통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기도 봤는데, 아마 그 본인이 알기로는 거제도에 있는 성환경이라는 분이 아마 해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통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직접 가서 보고 이걸 했는 거면 자기는 그렇게까지 자기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처럼 그 이걸 보고 그 문화연구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캐드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답니다. 2차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 봤대요. 이 깍지를. 우리 김사랑 접장도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껴서 사용을 해보니 남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도 안깍지를 끼고 사용한 것처럼 굉장히 편하고 좋았다. 저는 지금 원래 저는 안깍지를 계속 썼는데 그 사범하면서 가르칠 때 숟깍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숟깍지에 대해서 쏘아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저는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숟깍지를 쓰면은 팔뚝 맞고 되게 힘들어요. 안깍지에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숟깍지지만 안깍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사용되고 편하다. 아, 그런 이야기를 이걸 복원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정말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다. 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나도 한번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우리 그 영월공장 신승용 공장님께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요 사진하고 이런 다 자료를 이제 그렸는데 최대한 여기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좀 해주라. 제가 한번 저도 연습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엽성 해자에서 출되는 깍지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하는 그런 증명을 하는 그런 깍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박물관에 있는 5점의 쑥깍지는 그냥 쑥깍지는 이름만 있지 연대나 그리고 거기 실적을 했던 어떤 크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선시대라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연구나 비교나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좀 박물관에 한번 가서 쑥깍지도, 한깍지도 그리고 지금 그 부산 이 동네 회사에서 발견된 거, 이 업종에 발견된 이것도 직접 눈을 보면서 한번 사정을 해서라도 실측을 음, 해보는 것이 지금 일단 제 목표입니다. 근데 한번 그 하객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측하기는 안 되지만은 그거를 그 신청서를 넣을 때 잘하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은 아마 실측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 이상이면 다음. 이 깍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겸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건 제가 실제 버니어 캘리퍼하고 그 다음에 기역자 이것저것 다 제가 제 돈으로 한 15만 원 돈 들여 사가지고 실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뭐 캐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실물에다가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이 깍지하고 우리가 쓰는 깍지 차이가 납니다. 좌측에 이제 좌측 끝에 있는 것이 턱깍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것이 민깍지입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 있는 것이 유럽 시대 때 깍지인데 확실하게 이 길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는데 높이나 이런 것 등이 턱깍지하고 민깍지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크기가 다른 것은 이것을 쓰는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또 손가락이 굵은지 가는지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엄지를 넣는 구멍은 차이 나나 길이는 그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깍지 아까 말씀드렸던 9점인데 이 안깍지는 거의 평균 길이가 4.5에서 5cm, 4.5에서 5cm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너비가 2.3에서 3cm. 근데 이 너비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손가락을 넣는 그쪽 너비를 말하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나오는 쪽을 말하는지 또는 타원형의 긴 쪽을 말하는지 어느 쪽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박물관에서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어쨌든 그 당시의 깍지나 지금의 깍지나 큰 차이는 없더라. 다음 쑥깍지입니다. 이 쑥깍지는 제가 이 동네 회자 출제된 깍지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쑥깍지는 제가 쓰는 게 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신사들 예전에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신성용 국장님께서 저한테 만들어 주신 건데 그 보면은 총 길이, 그 다음에 혀 길이,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엄지손가락 구멍의 폭, 거기 보면은 밑에 있는 동네 엽성하고 한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 안 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엽성에 보면은 24mm, 2.4cm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남들 이렇게 그 타원형의 그 길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길이를 했는데 이쪽 길이인지 어느 길이인지는 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2.4cm라고 돼 있어서 저는 요 길이가 아닐까. 근데 사진이 조금 보면은 좀그 원형 가까운데 사진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약간 타원형이거든요. 그런 그래서 요런 이제 형태고 그 옆에 우측에 있는 것이 거제 백화점에 있는 성환경 집장님이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그분이 오래전에 캐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부, 하부 인데 이 돌출된 부분을 거기서는 상부로 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손가락 넣는 부분을 상부로 통상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근데 요거는 그 문화재에서 편찬한 조사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그 실측한 결과를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 연구가로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실천하는 방법이나 패턴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활을 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했을 건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이건 성한경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오늘 이제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 파주관에 있는 거 실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사진을 편집해서 했던 것은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크기는 없어요. 크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어느 시대인지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분류만 군사적, 장기, 뭐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는 제가 설명했던 전체를 이렇게 한번 표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영월 그 깍지는 안깍지, 숫깍지. 총 길이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동래엽성 해자하고 거의 유사해요. 숫깍지 같은 경우. 근데 안깍지를 보면은 그 BC 100년에서 300년대 그때하고 거의 한 1점 한 2배?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이는 뭐 지금이나 그때는 그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로마 때 쓴 것은 굉장히 짧아요. 거의 1.9cm, 거의 한 2cm 정도입니다. 우리 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근데 이제 구멍이 크긴데 영월에서 그 제작한 암깍지, 숫깍지, 동래엽성의 깍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 유럽에서 한 깍지는 우리나라 깍지는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타원형인데 반해서 유럽의 깍지는 상하부가 비슷한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강력한 활은 이걸 가지고 그냥 쏘기에는 손가락이 아마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나 그냥 쑥 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매진 말입니다. 제가 제 스승님한테 처음 활을 배울 때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활, 화살, 깍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화살이고 두 번째가 활이고 세 번째가 깍지이다. 이유는 활은 내 힘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은 화살은 내 팔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은 항상 내 몸에 맞는 화살은 정해서 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 적응하는데 새 활은 3개월 걸리고 새 화살은 3주가 걸리고 깍지는 3일을 계속 사용해봐야만 적응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도 자기한테 맞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만큼 실용성이나 효율성이 없다. 그런 뭐지? 아, 네, 그런 이제 뜻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깍지는 활이나 뭐 궁시도 마찬가지지만 깍지는 아무리 좋은 깍지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은 그건 백해무익이고 항상 나한테 맞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깍지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깍지를 안에서 깎아서 내 손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깍지와 조선시대 깍지는 형태나 길이, 엄지 구멍의 크기 이런 것 등이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 예술품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쑥깍지 뭐 제가 이제 계속 암석깍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쑥깍지보다는 저는 안깍지가 더 이 깍지를 떼었을 때 예민하고 부드럽고 체임의 느낌도 모든 것이 이 바로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등이 쑥깍지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엽성 해자의 출토된 깍지는 다른 깍지와는 달리 상부가 돌출된 참 특이한 깍지이나
이 깍지는 거의 안깍지와 유사한 그런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런 깍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지금에 쓰는 깍지가 아니라 기울어진 각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만든 깍지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럽 국가들이 사용했던 깍지는 보니까 그 당시 깍지는 이거는 우리가 수제업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이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물로서 제작을 했다는 그런 게 좀 놀라웠고, 또 하나는 이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이 깍지다 보니까 음지에 걸리지 않는 것을 어떤 식으로 썼을까 그런 한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이 깍지마다 독특한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예술적 어떤 미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제가 그 완벽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조사하는 끝까지만 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것을 뭐 정확하게 근거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좀 나름대로 좀 확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를 하는데 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한 어떤 연구 부류는 내가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이 알리고 많이 발표하고 그런 것 등을 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서 조용히 그냥 재미와 거기에 어떤 만족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술하고 허술하고 좀 연구에 대한 가치는 낮지만은 그런 것을 만족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게 공감도 했는데 제가 그 후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